지금 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사전 작업해야 될 게 제가 이거는 지금 4월 4일 밤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행령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시행령으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법령은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 폐기를 주장하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주당이 받아줄 리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여당인데도 이거 통과 못 시켰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자,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절대 할 리가 없으니까 이건 지금 주장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자리를 지키는 동안 시행령 정치를 막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전투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덕수 총리를 압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거 한덕수 총리와 얘기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지금 이 투표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 그냥 음모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 공식적으로 지금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국가가 고지를 했어요. 자, 이런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절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절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만에 하나라도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단 1%만 있다고 해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그럼 우리 사전투표 안 가면 돼.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사전투표 안 갔어요. 10명 중에 국민의힘 5가 안 가서 5명만 사전투표 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7명 했다라고 표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전투표 현장에 최소한 각 정당, 민주당도 좋아. 그리고 국민의힘도 좋아. 똑같이 30명, 50명 각 지역구마다 다 투입돼서 아침 6시부터 들어가는 거 수작업과 카메라로 동시에 다 카운팅해야 됩니다. 이거와 선거인 명부와 그리고 개표가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투표함이 이동하는 거 이것도 지금 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시행령으로 잡아야 됩니다. 투표함 이동할 때 경찰도 우리 편 아닐 수 있으니 경찰이 참관하는 게 아니라 각 정당에서 담당자들, 각 정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동 차량 등에 동시 탑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보관한 앞에요. CCTV만으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각 정당에서 각 지역구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24시간 대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방송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시행령으로 잡아야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요.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할 일은 지금 이 투표를 공정한 싸움으로 이끌 수 있는 시행령을 마구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정말로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전투표 폐지하고 6월 3일에 대선하고 싶죠. 네. 저희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으면. 근데 민주당이 2달 안에 그 법을 바꿔주겠습니까? 안 바꿔줍니다. 김민수 대변인 말처럼 네. 안 바꿔줘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투표를 포기해버리면 선거에서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1대 국회, 21대 총선에 그런 일 있지 않았었나요? 강원도에 예를 들어 선거인 수가 선거를 다 해도 100명인데 100 몇 명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죽은 사람이 투표했냐 네. 막 이런 네.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전투표에 대한 엄정한 감시, 그럼요. 이제까지보다 비교 안 되는 엄격한 감시에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거 해놓고 선거해야 됩니다. 네, 이거 해놓고 선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도 얘기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제가 경기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 1위 했죠. 제 지역구가. 저는 이게 2달 전부터요. 공정선거관리단 100명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훈련을 2달 동안 시켰어요. 예, 그리고 지금 개표 당시에요. 이거 하려면 할 말 참 많지만요. 제가 기계 3번 스탑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에서 득표율 1위 갖다 드렸어요. 네. 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데요.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는 사람 각 지역에서 당협위원장들이 고르잖아요. 네. 이때 통상적으로 동네에 어머니들을 많이 해요. 친한 그렇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안 됩니다. 이거 건장한 남자, 운동한 남자들로 3분의 1 이상, 가급적이면 절반 이상 투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이상해도 이 개표 과정을 스탑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도 전쟁통입니다. 이거 개표 스탑시키려면 진짜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구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재질을 완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로 가급적이면 최대 출신들이요. 한 3분의 1, 3분의 1에서 절반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스탑이 외쳐지고요. 그 안에 변호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변호사들도 최소한 한 2명 정도 투입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요. 트럼프가 각 주마다 얼마나 많은 감시단을 두셨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변호사들과 얼마나 많은 감시단을 두셨는지. 자, 이거는 지금 각 국회의원과 각 당협위원장이 지금부터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 들어가서 어떤 것들 위주로 봐야 되고 언제 개표를 중단시키고 수개표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걸 뭐뭐 해야 되는지. 네. 자, 이거 빠르게 지금 각 당협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구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100명의 공정선거관리단을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교육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 사전투표장부터 개표장까지 다 지켜야 됩니다. 네, 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걱정하는 건 네. 약 한 달 정도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진행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후보가 누구 나온지도 다 안 정해졌고 경선 일자도 안 나왔어요. 룰도 우리가 압박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선택 만들면 방지 돼요. 놓고 네. 당원 비중 늘리고 해야죠. 근데 벌써부터 자기들 생각이랑 다른 한마디 하면 장례찬 너 뿌락치지. 장례찬 너 한동훈한테 줄 섰냐. 제가 미쳤습니까? 한동훈한테 줄을 서게? 인생의 최대 원수인데 여러분은 한동훈한테 뭐 당해본 거 있어요? 저는 공천이 취소됐어요. 경선 이겼는데. 근데 저보고 한동훈 프락치다는 일이 아직도 나오는 건 그 말 하는 사람이 보수 분열시키는 프락치인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생각이 작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큰 전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는 제발 좀 서로 모함하고 음해하지 말고 좀 하나가 되자. 그래야 나중에 후보가 누가 됐든 한 사람이 됐을 때 이재명과 맞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막 누가 뭘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 했더니 제 방송에서 부분만 따서 왜곡해서 글을 올려놓고 김민수 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게 지금 대선 체제로 가니까요. 이걸 우파 분열 작전이거든요. 네. 자, 이게요. 지금 좌파 세력들의 전술이에요. 전술 전략이에요. 내부부터 분열시키는 게. 이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신 것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봐왔잖아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싸웠는지 이 사람들이 봐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걸 믿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분열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장애에서 여전히 집회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각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도 감사한 분들이고 다 감사한 분들인데 여기에서 이걸 갈라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조차도 아직 지지 선언을 누군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안 그리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요 지지 선언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치인들 지금 엉덩이 가벼워서 빨리 줄 서야 된다고 들썩들썩 하는데요. 제가 제발 좀 아직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단합 좀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번 선거가 진짜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나 한 명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무너지면. 그러니까 제발 이길 수 있는 선거로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설령요 지금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해서요 절대 이거 탄핵 반대했던 분들 보수끼리 절대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벌써부터요 지금 후보들 욕이 온갖 욕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내부에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벌써부터요 우리 당 후보들 유력 후보들 지금 벌써 이 뒤에 욕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요 진짜 각 캠프에 있는 분들부터 반성하세요. 이거 국민 여러분이 이러실 리는 없고요. 지금 대선 캠프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실무자분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대선 우리가 지면요 여러분들 인생 없어요. 그분들이 대선 지면 여기 우리 보수가 대선 지면 여러분들 인생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수 지지자들끼리 절대 이간질하지 마세요. 보수 지지자들 절대 여기에 네거티브 하지 마세요. 여기 제발 여기 캠프에 먼저 엉덩이 가벼워서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요. 이거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서로 지금 내부 총질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대선 집니다. 자유대한민국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 배신자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거 가지고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 탄핵 반대 그룹 윤석열 대통령 뭐 손절하자 이런 헛소리 안 하는 그룹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때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프락친 겁니다. 그럼요.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배신자인 거예요. 네. 저희라고 더 선호하는 후보가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 그거를 섣불리 밝히고 누구 편을 들었다가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어게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메시지를 줄 거다. 그러면 토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막 열댓 명이 나오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아사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적 메시지를 냅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실 메시지 내기 굉장히 힘들 어렵죠. 거예요. 네. 특정인을 한 명 지목하면 나머지를 적으로 두시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행동을 좀 살피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어렵겠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이 간접적이라도 메시지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사실 바람도 있어요. 이게 어려우시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수가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된다. 더 분열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발 부탁인데요. 캠프분들 후보 물론 사랑하죠. 후보 됐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후보들끼리 공격을 너무 하지 마라. 이러면 이거 진짜로 우리가 그나마 가능성 없는데 저 지금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 1%뿐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까지도 깨트리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조성이라는 건 탄핵 찬성하는 배신자들이 스멀스멀 들고 와서 우리가 뭐 중도 확장력이다 뭐다 하면서 물을 흐리지 못하게 걔네를 밀어내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 교통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간이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나왔을 때 힘도 실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탄핵 찬성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으로는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이 보수의 위기와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실격이죠.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비판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을 비판하기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픈 부분도 있어요. 이 분들 중에서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공과 사를 따진다면 공이 먼저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지켜야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보수주의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국민의힘 지켜야 되는 거고 국민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지금 당연히 선호하는 후보들 계시겠지만 제발 부탁인데요. 내부 분열 일으키지 않는 경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끼리는요. 절대 분열하시면 안 돼요. 하나로 경선이 끝나는 순간 바로 합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한덕수 총리가 네. 오늘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지명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날뛰어요. 네. 얘네의 생각은 그 헌재 2자리, 문영배, 이미선 그 자리 이재명 거다. 그래서 마은혁 2, 마은혁 3, 마은혁보다 더한 인간들을 거기에 넣어서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이재명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겠다는 게 얘네의 구상이었는데 피치 못하게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한 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지만 문영배와 이미선 자리에 어쨌든 이완규와 함성훈인가요? 네. 이 두 사람 비교적 그래도 이 마은혁과는 결이 다른 법조인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변인님?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방송하는 중에 이게 속보로 떴거든요. 그때 아직 판단하지 말자. 좀 근데 지켜보자. 네. 지켜보자. 근데 잘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만에 하나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3명 다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더 큰 위험인데 제가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진짜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것이라면 전 아까 시행령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시행령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요. 시행령 정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요. 이게 아까 사전투표를 제외하고도요. 다른 것들까지도 모든 걸 다 몸을 던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벌써 4월 4일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이 구조를 바꿔줘라. 그러니까 이 개표 구조를 바꿔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걸 움직여 주신다면 저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보수의 영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시행령 정치의 핵심은 특히나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이 네. 되겠죠. 그럼요. 부정선거 의혹이 1점 네. 남아있지 않도록 민주당이 사전투표 폐지를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를 시행령 개정으로 네.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것. 그리고 이 선관위에 많은 문제가 있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자녀 특혜 채용 10명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아니었으면 그냥 유야무야 묻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0% 정도 감사했는데 10명이 나왔으니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는 겁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한덕수 총리가 강력한 시행령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일소시키는 게 남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거는 명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사전투표에 대해서 한낱 의혹이 남는다면 이건 국민통합이 되지 않는다. 선거 후에도. 네, 이게 승복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인데 여기에 만약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거 안 된다라고 하고 땡깡 피우면 이상한 거죠. 이거 자체로도 이상한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한덕수 총리님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시행령 정치로서 막을 수 있는 부분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네, 한덕수 총리의 헌재 재판관 임명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럼요. 일단은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입에 개거품 물고 막 일단 잘한 발광한 걸 보면 뭐 복잡한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민주당이 저렇게 싫어하는 일은 일단 잘한 거다. 근데 저는 참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글픈데 이게 지금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그게 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죠. 예, 네, 이거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좌우되는 것 자체도 슬픈 현실이고 이거는 지금 이미 사법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헌법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판관들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 신뢰 잃은 사법부를 만들게 결국은 우리법 연구회나 민변 같은 곳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제가 볼 때 1, 2년 걸릴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미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체제가 다 무너진 상태더라고요.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제가 볼 때 20년에서 30년 최소한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시초는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야지 그 기회라도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고 제가 볼 때 이번에 만약에 대선에서 지면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다 넘어가게 되면 예전에 저기 누구죠? 이해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민주당이 50년 100년도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50년 장악해도요. 그때 무장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거 정권 안 바뀐다고 봅니다. 바뀌죠? 이게 마지막 민주주의 선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면 판사들 중에 우리법 연구회가 아닌 판사가 극소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핵심 보직들에요. 다 우리법 연구회가 깔고 있으니까. 그렇죠. 판사를 인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들에 이미 다 그 사람들이 장악을 했어요. 헌재부터 대법원부터 뭐 시작해서 그럼 이게 지금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뭐 하물며 농민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깨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사실은 무서울 정도로 너무나 깊고 넓어요. 이거 어떻게 깨갈 것이냐. 이거 하루아침에 못 깨부십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요. 보수가 인재를 키우고 보수들이 교육을 하고 이거 좌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좌파들이 이 침투를 3, 40년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요. 저희들도 10년, 20년, 30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서야 대한민국이 체제를 바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려요. 그래서 이거 단거리 게임이 아니다. 이거 진짜 장거리 게임이다. 마라톤이다. 이거 앞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려면 장거리 싸움이다. 그러니까 쉽게 지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탄핵 이후에 첫 번째 멸콩 라이브인데 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마음에 좀 껄끄럽거나 그럼요. 걸리거나 부담될 수 있는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 멸콩 TV라는 채널이 그냥 와 만세 이제 이 해결했습니다 막 그런 채널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안 보시고를 떠나서 정말 현실적인 전망을 해드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진단해 드리는 방송이 되어야만 이게 의미 있지. 그럼요. 그게 아니고 막 만세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되고 공수처가 불법 체포해 가는데도 그 옆에서 YMCA 춤추면서 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그런 똑같은 채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도 당장 마음에 안 들어도 저희가 현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구 편 아니냐 뭐냐 이렇게 막 제발 좀 분열의 언어를 쓰고 서로 음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고 싶고요. 와 김민수 대변인님 지금 탄핵 이후에도 지치지 않고 사실 마음이 어떨지 저도 짐작이 되는데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 방송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보수가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정말. 네. 그냥 늘 죄송해요. 여기 그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저희야 사실은 뭐 이게
배지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정치인도 아니죠. 당직도 없으니까 일반인이에요. 저도 국민이고 여기에 네. 지금 장해찬 최고도 어떻게 보면 국민이죠. 네. 근데 저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싸우면서도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123일이라는 대장정 동안 이 차가운 겨울에서 길거리에서 싸워주셨는데 그 보람을 못 느끼게 해서 죄송하고 또 이어서 바로 이렇게 힘든 싸움에 들어가게끔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지난 123일 동안 이야기했지만 국민들께서 싸우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요 정말 의식을 갖고 사명을 갖고 싸워주시는 분이 앞장서 주시는 분이 나와셔야 돼요.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게 대선 지고 나면요 나 혼자 이거 권력 쥐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기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요. 맞아요. 여기 보수주의가 무너지는데요. 네. 나 한 명 이거 배지 달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여기 당에 당직 하나 쥐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이때까지 국민들 혈세로 인해서 국비 받으면서 지내셨잖아요. 이거 갚으실 때 됐어요. 이거 갚으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 국민들이 위임한 힘이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명이요. 일반 국민 100명, 1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싸우셔야 이 싸움이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당의 어른들이 좀 나와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간청드립니다. 진짜 당의 어른들께서 나와주셔서요. 이거 단결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그려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차기 당권이나 권력 싸움을 하고 계시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민들 추운 거리에서 123일을 싸웠다고요. 이거 제발 좀 이 마음 좀 알아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오늘 뉴스핌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김문수가 46.3이 나왔고 한동훈이 12%밖에 안 나왔어요. 의미 있어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면 어쨌든 이런 큰 격차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든다고 하셔도 여러분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됐으니 대선 경선 1차 예선 기간에도 네, 여러분이 전화가 오면 어쨌든 잘 받아서 참여를 해야만 한동훈을 저 밑으로 떨굴 수 있는 겁니다. 5등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뉴스핌 기준으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요 순으로 나왔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이 또 출마 선언하면서 대통령님 만났다는 후문도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 사이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당에 가보면 이 4명 최종 4명은 결정됐다 이미.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일 것이다. 그럼 이 4명 중에 1등을 누가 만드느냐가 문제다. 라는 게 제 생각이 아니라 언론과 그냥 여의도 내부의 분위기예요. 제가 어제도 국회 들어갔다 왔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이 4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철우도 같이 더 언급을 들어가면 해서 더 좋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좀 거리가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소통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같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1명, 2명, 3명이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도록. 그러니까 제 말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 무조건 남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4명 한 자리에 한동훈이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그림에서 나경원만 좀 부상을 하면 그 중에 1명 빠지는 게 한동훈일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2, 3, 4등이 똑같아요 거의.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 경선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여론조사에도 적극 참여해서 내가 국민의힘 지지한다 말하기 싫으면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에. 그리고 당원 1,000원이라도 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그 4인을 1명으로 추리는 그 조사에는 꼭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박광배님이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네. 왠지 회를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노량진 수산시장. 제일 유명하니까 거기서 회를 드시는데 요노무 한동훈이 아까 뭐였죠? 그 위가양대. 위선의 위선의 가발을 쓴 양심의 대머리. 네. 위가양대가 네. 그 사람도 회가 먹고 싶었나 봐요. 노량진 간대요? 예, 같이 동선이 겹쳤나 봐요. 우연히도. 아, 그러면 우리 네. 박광배 대표가 방금 제가 알람이 떴거든요. 네, 라이브 네, 켰다고. 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배신자래요. 배신 이런 걸 외쳤다. 뚜껑이 열렸대요. 뭐 이런 걸 외쳤다라는 예, 소식이 지금 들려가지고 예, 기쁘게 알려드렸습니다. 박강배 대표의 그 소위 말하는 깡, 이 아스팔트에서의 전투력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이게 또 기획력 또 연단에 서서 우리 편 모여 있는데 말하는 것보다 한동훈과는 한 딸들 득실거리는데 혼자 가가지고 배신자래요 하는 거 더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죠.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것의 효과가 정말 크기 때문에 가령 지금 뭐 오늘 한동훈은 기획한 행사기 때문에 카메라가 뭐 평소엔 유튜버들만 붙지만 오늘 오늘은 좀 많이 붙겠죠. 큰 카메라도 붙었을 거예요. 거기에 다 지금 이 소리를 어떻게 음속으로 할 수도 없고 예, 아주 훌륭한 장면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 그러니까 정치인이 맛이 가는 건 조롱의 대상이 됐을 때잖아요. 밈이 되면 맛이 가죠. 밈이 되면 시화와 대상이 되면. 예. 네. 예, 아주 그냥 오늘 또 빨리 저도 방송 마치고 한번 보고 싶네요. 예. 박강배 대표 정말 열일하고요. 저희 멸콩 TV에는 어제 처음 출연했고 앞으로 종종 또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네. 박강배 대표에게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후후님 댓글 재밌네요. 강진 우파 청년이 오늘 왕뚜껑 라면 선물을 줬다. 근데 이게 왕뚜껑 저도 편의점에서 즐겨 먹는 라면인데 저는 컵라면에 왕뚜껑만 먹어요. 이게 한동훈 체제에서 당원 게시판에 금지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왕뚜껑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민생이잖아요. 네네네. 좀 아무래도 주머니가 넉넉치 않을 때 우리가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고 하는 건데 먹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요. 예. 근데 저 왕뚜껑을 주고 왕뚜껑 받고 아이고야. 네. 아이고. 아, 선물로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동훈한테 줬다고. 네, 아이고. 이 그 짤이 또 있거든요. 네. 저거 받고 되게 좋아하네요. 예, 좋아하네요. 그 짤이 있거든요. 그 가발 대신 이제 왕뚜껑 여기다 이렇게 얹은 합성 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동훈이 하면 이제 그러면 이 어떤 조롱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유쾌하게 받아들인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유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예. 저 이런 약점이 있어요라고 하면 네. 그때부터 그건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에요. 그럼요. 약점이라는 게 파렴치한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자기가 그걸 그런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비롯한 많은 주위의 참모들이 대통령님 제발 옷 좀 사세요. 제발요. 그리고 그 구두 아까 그 패딩도 그 언제적 정말 그 패딩도 검찰총장 때 사진 찍힌 패딩이에요. 저 대통령님 만나러 제가 관저 종종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검찰총장 사퇴하고 만났을 때 봤던 그 회색 언더아머 티셔츠 반팔티 맨날 그거 입고 계세요. 관저에서 진짜. 그것도 남이 사준 걸 겁니다. 분명히.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나 일해야 되고 편해야 되니까 항상 굽 없는 운동화 같은 구두에 펄럭펄럭거리는 통이 큰 바지 이런 거를 막 억지로 꾸미려고 안 하고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소탈한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 약점을 꾸역꾸역 인정하지 않고 막 과민 반응하고 당원 게시판에 그거 누가 지시를 금지요. 했겠어요? 왕뚜껑을 왜 금지어로 해요? 그럼 팔도에서 국민의힘한테 항의할 일이에요. 아니 왜 멀쩡한 우리 상품을 너네는 당원 게시판에 언급도 못하게 하냐? 아니 그건 실제로 손배 소송하면은 꽤 거액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정면 돌파해야 될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계 게시판에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러니까 아직도 안 그건 했습니까? 왜 당무감사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그거 뭐 지금 경선하면 질문 안 나갈 것 같아요? 질문 나오죠. 궤변만 준비하고 있겠죠. 무조건 나오죠. 토론회에서 무조건 나오죠. 그러니까요. 참. 자, 그리고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열받는 소식도 좀 전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출마라고 부추기는 것 좀 부적절하다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고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고 두 번째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걸 버텨내야 되는 역사적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도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성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지만 보수에 대해서 우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고 철학이 있는지 확인 안 된 사람들 그때그때 데려오는 거 이제 제발 좀 조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겠다고 한 거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헌재로 넘어갔어요. 이거의 주심 재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은혁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좀 어떻게 이거는 보세요? 네. 이 배당하는 방식이 무작위 전자 배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헌재 농간이고 음모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건. 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비슷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뭐 지금 이건 헌재니까 일반 법원 같은 경우는 항상 천대엽 뭐 법원 행정처가 그 말도 여러 번 했어요. 그거는 전자 배당이다, 무작위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항상 있는 일이고 그런데 한 번도 검증해 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런 거죠. 이재명의 선거법 2심이 어떻게 그렇게 좌 3명으로 구성이 됐을까? 그런 것들이 다 석연치 않은 거죠. 장난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네. 걸 한번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양승태 대법관에 대해서 사법농단을 했다는 그 좌익들의 프레임. 우익으로 프레임해가지고 공격할 땐 그걸 해봐요. 그때 실제로 법원 행정처장은 사전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일을 그때는 안 했어요. 좌익들을 의심하고 프레임하는 건요. 사실은 지들이 하고 싶거나 이미 해오고 있었던 일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너무 공교롭잖아요. 마은혁이 어떻게 지금 자기랑 같은 날에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가처분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는 사실은 우리 우파 지정에서 이걸 좀 중요하게 안 다루는 것 같아서 되게 놀랬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럼요. 이완규랑 함상훈이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보수 성향 재판관 임명해봤자 어차피 대통령 8대 0으로 탄핵시키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는데 이게 헌재가 만약에 이재명이 마은혁 2, 마은혁 3 같은 인물들을 그 문영배, 이미선 후임에 임명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이제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또 우리 보수 우파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찬성 이런 것들이 헌재에서 전부 다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런 민감한 이슈들 최종 판결을 헌재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만약에 대선 들어가면 대통령이 뭐 만에 하나 됐다 하면 그만둬야 되나? 헌재에서 최종 판결해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시도하는 게 있잖아요. 선거법 개정. 아예 허위사실 공표법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요. 공직선거법에서. 예. 그거 헌재에서 심판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완규, 함상훈은 뭐 이 사람들이 대단히 투철한 전사여서가 아니라 최소한 그런 비상식적인 개헌, 헌법 여부를 이재명 편들어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을 한덕수가 지명하는 승부수를 던지고 이거 물리적 시기가 한 달은 걸린대요. 임명하려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 내고 국회가 쌩 까면 뭐 기다렸다가 일주일 뒤에 또 내고 하는 이게 왔다 갔다가 한 3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 우파와 기독교 세력이 차별금지법 반대로 한번 세게 꽉 뭉쳤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거 임명 못하고 이재명이 마은혁 2, 마은혁 3 임명하면 이제 차별금지법 합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거 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고 이걸 위해서라도 한덕수를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완규, 함상훈 임명할 때까지는 붙들어 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판결이 하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거는 국민의힘 108명이 지금 네네.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네. 이게 각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해요. 6대2인데 네. 지금 우리가 3명으로 묶었던 사람 중에 1명이 빠졌는데 그게 김복형. 김복형이 지금 각하 네. 쪽으로 갔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요. 정영식, 조한창은 이거는 인용을 했었고 네네.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고 했고 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막 그려왔던 그림이 맞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역정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예, 거고. 김복형이라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놀아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까지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완규, 함상훈, 요 사람이 임명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기사 보세요. 이재명이 설사 대통령 돼도 헌법 84조로 쫓겨날까봐 한덕수를 반드시 쫓아내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헌재가 이재명 재판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 재판이 여러분 공직선거법이랑 위중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줄줄이 대북송금은 징역 10년 나오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한덕수가 지명한 2명이 헌재에 합류하면
보수 중도가 우위를 가져가면서 재판 계속하라고 판단 낼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만에 하나 끔찍하지만 이재명이 당선돼도 5개 재판 판결 계속 받아야 돼요. 거기서 유죄 확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몇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난리를 치면서 한덕수를 쫓아내려고 하고 위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 우파 지정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 저희 멸콩TV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뭐 지금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예, 반드시 우리가 요 정도는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덕수 나오라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국회의원. 그러게요. 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네. 뭐 한덕수에 대한 어떤 호불호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정말 중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거죠. 한덕수가 빠져버리면 민주당의 어떤 탄핵 폭주가 더 쉬워지죠. 그럼요. 일단 탄핵에 어떤 자기네들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부담이 있는데 1번 소거되고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는 훨씬 더 간단해지고 그럴 때 완전히 민주당의 폭정이 뭔가 후폭풍 걱정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가능하다. 절대 우리가 그런 상황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하나 짚어볼게요. 민주당이 오늘 검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왜 항의 방문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시작됐어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 그냥 놔두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광풍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 윤석열 대통령님 내외를 털어보려고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도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님이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임이냐.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훼손하는 게 자기들 대선에 좋아요.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는 게. 그러니까 완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걸 소거시켜 놓는 게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승리자 입장에서 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국민의힘 완전한 패배자 입장에서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더 많이 지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건드리면 이 선거에서 자기들에게 역풍이 올 것으로 느껴지는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저기에 또 서영교가 떠 있다라고 하는 댓글. 아유, 서영교 얼굴 좀 안 봐도 진짜 안 보고 살고 싶은데. 네.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이 실체적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만 검찰이나 뭐 경찰도 함부로,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이건 정말 실질적 위험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윤어게인이라는 구호를 퍼뜨리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의 마뜩치 않은 대선 경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인물들은 투표와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완벽하게 찍어 누르는 게 눈치 보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제어하는 현실적인 길이다. 두 가지 작업 다 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광장에서만 윤어게인을 외치고 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나 전부 몰라라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윤이 다 네. 가져간다? 그러면 뭐 지금 매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저거는 광장 속에서만 나오는 메아리고 실제적인 일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 지워지고 있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의힘 거예요. 내부에서도 네.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 한동훈과 그 무리들이 몰락하고 적어도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들이 4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될 때 언론이 아직 윤석열 대통령 영향력 건재하다.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 대통령 윤심 따라간다. 사실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해석이 계속 나와야 검찰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 나경원의 어떤 그 차담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소통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바로 사저 정치 꿈도 꾸지 마라. 뭐 그림자를 걷어라. 뭐 이런 식의 막 강력하게 지금
반항을 합니다. 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영향력 가지는 것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향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든 어떤 대한민국에서 당면한 대선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할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에 다 의미 있게 작용을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목격자 K님과 함께 좀 울컥하기도 했고 여러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동시에 또 힘내서 위가양대 위선의 가발을 쓴 양심의 대머리 여러분 위가양대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